직장을 잃고 사기당한 나, 그런데 기적이 시작됐다. 이제 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고 울음이 섞여 있었다.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혀는 굳고 오직 심장만 쿵쿵 울렸다. 아내의 손가락은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어져 있었고 딸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졌다. 정적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날카롭게 박혔다. 내가 무너지면 이 집도 무너진다. 그 생각에 숨이 막혔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돌덩이를 삼키는 기분이었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왜 지금인가? 왜 내가 이렇게 끝나야 하지? 그러나 입은 닫혀 있었고 그 침묵은 곧 가족의 절망으로 번졌다. 그날 이후 집은 더 이상 따뜻한 곳이 아니었다. 식탁 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우리 집은 공포와 불안이 잠식한 방이 되었다. 출근길 새벽 공기는 평소처럼 차가웠다. 문을 열자 책상 위에 하얀 봉투, 구조조정 대상자, 내 이름이 있었다. 오늘부로 정리해 주십시오. 상사의 목소리는 단정했고 복도에선 커피 냄새가 났다. 평소와 같던 모든 것들이 그 순간 나만 빼고 계속 움직였다. 집 문을 여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아내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가 접시를 떨어뜨렸다. 아들은 내 눈치를 살폈고 딸은 말 대신 물을 한 컵 따라 내밀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밥알 하나 삼키기가 힘들었다.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다시 얘기 나눠볼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자석끈이 끊어진 것처럼 말이 목구멍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밤이 되자 집안의 모든 소리가 커졌다. 시계 초침, 냄비 뚜껑 닫는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모든 것이 잘 살아 움직이는데 나만 고장난 사람 같았다. 아들은 내 방문 앞까지 왔다가 문손잡이를 잡고도 돌리지 못했다. 아버지에게 또 부담을 얻는 건 아닐까 하는 표정이 문 너머로도 느껴졌다. 딸은 휴대폰으로 중장년 재취업 검색을 하며 한숨을 삼켰다. 아내는 내 잠든 얼굴을 확인하고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나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가장이라는 말이 천장에 붙어 있었다. 그 단어가 내 가슴으로 떨어지면 숨이 막혔다. 그날 밤 베개가 젖어 있었다. 지인의 권유로 상담실을 찾았다. 의자는 푹신했고 창가에 화분이 있었다. 상담사는 내 말을 끊지 않았다. 한참을 듣더니 지금은 상실 애도의 초입이세요. 그는 종이에 원을 그렸다. 가운데 상실, 바깥에 재구성이라는 단어. 이 원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수면, 식사, 걷기 기본부터 회복시켜야 해요. 그 말에 내가 감정이 아니라 생존부터 흔들린 사람이라는 자각이 왔다. 재취업 컨설턴트는 다른 종이를 꺼냈다. 경험을 쪼개서 써보세요. 프로젝트, 위기 해결, 협상, 멘토링. 요즘은 1인 크리에이터도 경력입니다. 문서 조언 이야기가 콘텐츠가 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여전히 무거웠다. 컨설턴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AI와 편집 툴 같은 것은 도구예요. 핵심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내 과거가 아직도 쓸모가 있을지 모른다는 신호처럼. 그날 밤 휴대폰 화면을 스치듯 넘기다가 한 영상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내 또래의 남자가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저도 오래 일했지만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댓글에는 고맙습니다. 오늘 버팁니다. 같은 말들이 빛났다. 그 빛이 내 손등에 닿는 느낌이었다. 다음 영상, 또 다음. 사람들은 화려하지 않았다. 다만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베란다로 나가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나도 저런 목소리를 가질 수 있을까? 두려움이 먼저 올라왔다. 화면 속 버튼들이 바위처럼 커 보였다. 그러나 두려움 뒤에 아주 작은 설렘이 따라왔다. 내 이야기를 한 번쯤 꺼내보자. 실패해도 좋다.
적어도 내 쪽에서 문을 두드려 보자. 그렇게 마음이 아주 천천히 한 칸 움직였다. 중고 노트북을 켰다. 파란 불빛과 낯선 아이콘들. 녹화 버튼을 누르고 안녕하세요. 목이 갈라졌다. 찍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속에서 너 같은 사람이 뭘 하는 거야 라는 비웃음이 일었다. AI 편집 툴을 켰을 때 자동 자막이 뜨자 잠시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저장을 못해 파일이 사라지자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역시 나는 뒤처졌다.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 포기하지 않는 실이 남아있었다. 낯선 전화. 2달이면 수익 보장합니다. 그는 내 불안을 정확히 눌렀다. 아이들 취업, 아버님이 시작하시면 희망이 생깁니다. 번쩍이는 성공 사례, 조작된 그래프. 나는 흔들렸다. 입금을 했다. 돌아온 건 허술한 매뉴얼과 실행 안 되는 프로그램 링크. 연락은 끊겼고 화면 속 창은 허공을 비추듯 텅 비었다. 사기를 당했다는 감각이 뼛속을 훑고 지나갔다. 통장 잔고가 나를 조롱했다. 내가 집을 더 힘들게 만들었구나. 아내는 애써 웃으며 돈은 다시 벌면 돼요라고 했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다. 거울 속 나는 초라했다. 넌 뭘 믿은 거냐? 문 밖에 선 아이들의 기척. 아버지로서 도망칠 수 없다는 자각이 들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새벽까지 내 방을 비추었다. 다시 상담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기는 상처 위로 소금이 뿌려진 경험이에요. 빨리 뛰려 하지 마세요. 그는 숙제를 줬다. 매일 10분 실패 일기를 쓰세요. 무엇이 두려웠고 무엇을 했는지. 처음 며칠 일기장은 자책으로 가득 찼다. 나는 바보였다. 가족에게 미안하다. 아내가 일기장을 보며 말했다. 여보, 오늘은 한 줄만 잘했다 써봐요. 포기 안 한 것. 아들도 편집 단축키를 종이에 그려 붙여주었다. 키보드 F, J키에 작은 스티커를 붙였다. 딸은 썸네일 예시를 보여주며 아빠, 글자 8자 이내로요 하고 웃었다. 그럼에도 카메라 앞에 앉으면 여전히 심장이 빨리 뛰었다. 손에 땀이 찼다. 안녕하세요. 세 번째 단어에서 또 혀가 꼬였다. 나는 녹화 버튼을 끄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조언을 들었다고 곧바로 나아지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음날 또 자리에 앉았다. 아주 조금 덜 떨렸다. 서랍 속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프로젝트 메모, 위기 대응 체크리스트, 협상 문장들. 잉크 냄새가 옛 기억을 불렀다. 나는 노트의 항목들을 영상 주제로 쪼개기 시작했다. 갑작스런 해고를 당했을 때 48시간 체크리스트, 면접 안 보이는 50대의 전략. 제목만 적어도 심장이 다시 뛴다. 내가 쓸모있던 시간이 돌아오는 느낌. 첫 녹화는 여전히 서툴렀다. 문장 중간에 숨이 찼고 눈이 카메라를 피했다. 그래서 나는 편집으로 부족함을 솔직하게 남겼다. 여기서 또 혀가 꼬였습니다. 하지만 지웠다가 다시 찍는 대신 남겨둡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다. 밤이 깊을 무렵 댓글 하나가 달렸다. 선생님, 오늘 해고됐습니다. 영상 보면서 울었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그 문장을 읽는데 온몸이 뜨거워졌다. 나는 알았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내일을 붙잡아주고 있다는 걸. 나는 마음을 다잡고 사기꾼의 수법을 정리한 영상을 만들기로 했다. 1. 접근 멘트. 2. 조작된 후기 구조. 3. 계약서의 함정. 4. 환불 회피. 스크립트 노트에 체계를 세웠다. 증거 캡처를 넣고 피해자들이 남긴 공개 댓글과 커뮤니티 글을 모아 사실 확인표를 만들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실명계 인정본은 모자이크, 주장에는 근거 링크를 달았다. 업로드 후 30분, 조회수 47. 1시간이 지나자 130. 알림이 연달아 울렸다. 제 지인이 똑같이 당했어요. 공유합니다.
부모님께 보내드렸습니다. 한 시청자가 지역 맘카페에 영상을 올렸고 또 다른 시청자가 중장년 커뮤니티에 스크랩했다. 그날 밤 동시 시청자 500명 알림이 떴다. 손이 떨려 컵을 놓칠 뻔했다. 다음날 아침 중소규모 유튜버가 내 영상을 리액션했다. 이분의 정리 정말 공익이에요. 그의 영상 설명란에 내 영상 링크가 걸렸다. 정오 무렵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들이 내 메일로 자료를 보내왔다. 나는 영상 고정 댓글에 신고 절차와 상담소 연락처를 추가했다. 48시간째 조회수는 10만을 넘어섰다. 지역 방송국 작가가 인터뷰 요청을 보냈다. 중장년 사기 유형을 다루고 싶다고. 영상 아래에는 실질적 도움을 주겠다는 변호사의 코멘트도 달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두 번째 영상을 예고했다. 법률 자문과 함께 대응 가이드를 만들겠습니다. 그때 깨달았다. 정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연결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고리즘이 영상을 밀어줬다기보다 사람들이 서로를 밀어줬다는 사실이 더 감격스러웠다. 우리 집 거실 TV에 내 영상이 떠있고 가족이 조용히 박수쳤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살아있음을 느꼈다. 이제 나는 매일 카메라 앞에 앉는다. 여전히 단축키를 더듬지만 손끝의 떨림은 희미한 설렘으로 바뀌었다. AI도 편집 툴도 처음처럼 낯설지 않다. 낯설면 또 배우면 된다. 무엇보다 내 이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창가로 아침 햇살이 들어온다. 아내는 따뜻한 차를, 아이들은 새 영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민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직장을 잃던 날이 끝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시작이었다. 세상은 나를 늙었다고 불렀지만 가족은 여전히 나를 아버지라 불렀다. 그리고 낯선 화면 속 수많은 이들은 오늘도 나를 사람이라 불러준다. 인생의 무대는 닫히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입장 중이다.